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아까 이제 호주 축구 잠깐 짧게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분석을 다 하고 한 저녁쯤에 올려 했지만 오후 늦게나 좀 빨리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무승부를 좀 골라내면서 어, 어제 어디까지 봤었지? 그래도 챔피언십까지는 대부분 좀 봤었거든요. 아마 EPL 쪽까지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많은 만큼 어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프라이 오버나 배당이 적어도 이제 언더를 데려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그 아세아 챔스인가 그거랑 인터컨컵은 빼고 해축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유튜브에도 좀 빨리 올려드리는 걸로. 원래 주말 해축이 항상 유튜브가 늦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하고 퀸즈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이 이제 마감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3경기 정도. 자, 일단 브리스톨하고 퀸즈 보면은 사실 퀸즈가 요새 너무 잘합니다. 5경기 무패고. 그리고 브리스톨은 지난번 썬더랜드전 비기긴 했는데 홈에서 지난번 플리머스전 되게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득실을 보면 브리스톨이 좀 더 괜찮고, 홈의 브리스톨 그리고 원정의 퀸즈, 홈의 브리스톨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브리스톨도 이제 공격에 암스트롱, 팀 내 이제 세 번째로 골이 많은데 햄스트링 부상 최근에 당했습니다. 최근. 그리고 퀸즈도 이제 공격에 한 명, 두 골 넣고 있는 선수인데 부상. 이거 말고는 다 대부분 장기 부상 아니면 뭐 그런 상황들이어서 어쨌든 서로 반반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게 브리스톨 승을 좀 더 봐야 될지 고민인데, 원래 어제는 핸디무 쪽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퀸즈의 최근 흐름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퀸즈 성적이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카디프전 2대 0으로 이기고 와포드전도 비겼고 최근 4경기째 무실점 중이기 때문에 브리스톨이 지난번 썬더랜드전 비기고 뭐 플리머스 4대 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근데 브리스톨도 홈에서 좀 잘하긴 하거든요. 뭐 번니나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도 이제 한 골 차밖에 안 졌기 때문에 요거는 무 보겠습니다. 무. 챔피언십만 오늘 좀 공개를 해드리고, 원래 프렌을 좀 보려 했는데 프렌 보기에는 브리스톨도 뭔가 원정의 퀸즈가 막 홈만큼 막 좋은 편도 아니고, 예전에 뭐 번니라든가 비겼던 적이 있긴 한데 글쎄요,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원정 포함해서. 그래서 무승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원래 어제는 핸디 무 쪽이 좀 더 가까웠거든요. 다시 보니까 무가 좀 더 좋아 보이네. 코번트리 대 헐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을 안 봤는데 상성에서도 브리스톨이 퀸즈한테 4대 4연패 중이거든요. 홈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코번트리하고 헐시티. 코번트리도 헐시티 상대로 최근에 홈 성적이 안 좋습니다. 뭐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보면은
헐시티가 꼴찌거든요. 코번트리하고 비교했을 때 뭐 득실도 밀리고, 그리고 코번트리의 홈 성적, 물론 헐시티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이제 뭐 승점이 더 높은 건 아니고 승점은 같은데 이제 한 번 더 이겼긴 한데, 코번트리 여전히 이제 공격에 하즈라이트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이제 7골 넣고 있는데, 뭐 부상으로 못 나온 지 몇 게임 됐습니다. 그리고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뭐 미드필더라든가 공격에 부상이 있는데 최근 부상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코번트리가 흐름 자체는 좀 더 괜찮다. 왜냐, 최근에 브로미치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두 경기 연속 홈에서 이제 카디프랑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비겼고, 최근에 이제 연패가 없긴 합니다. 예전에 한번 연패나 3연패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컵대회 포함이었으니까 컵대회 빼면은 연패가 가장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헐시티는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 12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지난번 홈에서 이제 와포드전 비기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헐시티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뭔가 이제 좀 기대해보기가 좀 힘들다. 물론 오랜만에 승리도 필요한데, 그러기엔 코번트리도 지금 홈에서 3경기째 승리 없고, 단순히 이제 득점력으로만 보면 차라리 최근에 헐시티는 이제 무득점 경기도 많았고 많이 넣어야 한 골이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저는 코번트리 승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요거는 코번트리 승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 다음 프레스턴하고 리즈. 자, 요 경기 누가 봐도 이제 리즈 승이 보이는데, 저는 어제 분석할 때 이제 무가 보였던 경기였거든요. 일단 리즈가 2위, 뭐 득실도 더 좋고, 근데 프레스턴이 유독 홈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3승 5무 2패. 그리고 리즈가 이제 원정 3승 4무 2패인데 프레스턴이 결장이 크게 없어요. 뭐 리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즈 수비 쪽에 뭐 부상이라든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번리전 패배 이후에 지금 8연승인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정 보시면 아시만 블랙번 1대0 졌죠. 스완지 4대3으로 겨우 이겼죠. 밀월, 브리스톨, 썬더랜드, 노리치 다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정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프레스턴은 최근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한 거의 11경기 만에 이겼는데, 그 전에 뭐 브로미치, 뭐 썬더랜드, 홈에서는 또 썬더랜드랑 노리치랑도 비겼고, 최근 홈에서 이제 얘네도 6경기 승리가 없는데 3경기 연속 무승부. 홈 원정 포함해서는 5경기 무패인데 무가 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의 최근 원정 승률을 봤을 때 쉽게 갈 수 없었죠, 배당. 그렇다고 프레스턴도 홈에서 이제 뭐 이 승률이 좋냐? 최근에 막 그렇게 승률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리즈의 저 정도의 원정 성적이면, 최근에 뭐 골을 많이 넣고 있긴 한데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홈에서는 최소 2득점 이상 넣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있어서 요거는 저는 과감하게 좀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프레스턴 프랭까지 보긴 어렵고, 요게 이제 3경기 먼저 마감되는 거 요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자, 에스파뇰하고 오사수나, 사실 요거 보니까 뭐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순위는 오사수나가 훨씬 높은데 에스파뇰이 이제 원정하고 홈 차이가 너무 나서 성적이, 그리고 오사수나도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경고 누적 2명 있지만 오사수나도 경고 누적 1명 있고, 뭐 공격의 부상이라든가 하면은 막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에스파뇰이 오사수나한테 조금 밀리긴 합니다, 홈에서. 근데 뭐 아주 막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라서
에스파뇰도 지난번 셀타비고전 3대1로 이겼고 요새 무가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이제 최근에 세비야전 빼고는 뭐 마요르카, 비아레알, 알라베스, 라요 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원정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알라베스전도 이제 선제골 내주고 비겼던 경기고 특히 잘하긴 합니다. 오사수나도 막 연패를 했던 적이 없어서 되게 잘하는데 얘네도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지금 이 홈에서도 비아레알전 2대0으로 이기다 따라잡혔고 뭔가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뭐 바르샤 잡거나 그때 이제 막 4연승 할 때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이 막 그 정도로 잘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에스파뇰 홈이다 보니까 무승부 보거나 이제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 아마 승무패 다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 보겠다. 무 보고 건너뜁니다. 요거. 자, 칼리알리 대 아탈란타. 자, 요 경기 뭐 이 상대 전적에서도 아탈이 더 좋고 지금 순위로 보더라도 아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아탈이 지금 1등인데 득점력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칼리알리는 득실에서도 많이 밀리고 특히 득점이 이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칼리알리가 홈에서 성적이 좋냐? 아탈이 오히려 원정 성적이 1등이고 아탈도 이제 결장이 거의 없는 반면에 칼리알리도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칼리알리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AC 밀란전도 3대3으로 비기고 뭐 엘라스 베로나 전도 1대0으로 이겨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칼리알리가 홈에서 뭐 토리노도 잡았었고 유벤 원정이라든가 뭐 예전에 로마하고 비겼던 거. 근데 아탈이 지난번 레알전 지긴 했지만 그때가 홈 경기였고 이 칼리알리가 일정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아탈의 기세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AC 밀란, 로마 원정에서도 2대0, 나폴리 원정 3대0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탈 승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엔을 갈 거냐 말 거냐만 고민인 거지. 마엔도 솔직히 지금의 득점력 페이스라면은 왜냐면 경기당 거의 2골 이상씩 넣고 있으니까 최근에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알리가 만약에 골을 못 넣고 끝나면은 아탈이 마인을 할 것 같은데 아탈이 이제 챔피언스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좀 선방했다는 점 생각하면은 마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 아우크하고 레버쿠젠. 자 여기도 보면은 아우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괜찮습니다. 4승 2무 1패. 원정에서 2무 4패로 승리가 없지. 레버쿠젠은 홈 원정 다 잘하긴 하거든요. 1패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정에서 3승 3무. 홈보다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아우크가 크게 최근 부상이 없는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금 패트릭 시크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보니페이스 뭐 나머지 이제 요나스 호프만 아미나들이 다 이제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 결장 여부로 보면은 그래도 아우크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우크는 최근에 이제 이 프랑크전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는 웬만해선 잘 안 지거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인테르를 잡긴 했지만 극장골로 이기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진 않습니다. 지진 않는데 보움 원정, 뭐 브레멘 원정, 그리고 최근 장크트도 2대1로 겨우 이긴 거 보면은 요거는 레버쿠젠이 아무리 이제 최근에 뭐 졌던 경기가 없고 유일하게 졌던 경기가 아마 챔스에서는 리버풀 그리고 리그에서는 라이프치히전인데 그때도 라이프치히전 역전을 당했죠. 근데 지금 아우크 정도면은 보움하고 브레멘한테 비길 정도면 사실 홈의 아우크면은 저는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오히려 전 이거는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아우크가 홈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전적들이 있거든요. 뭐 잘하긴 하지만 하이덴하임전도 2골을 먼저 먹히고 5대2로 이제 역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우크 프렌을 봅니다. 프렌. 좀 더 안정적으로. 무승부 갔다가 오히려 아우크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역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상성에서는 확실히 레버쿠젠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아우크의 홈 성적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인츠하고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미넨이 지금 무패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10승 3무. 득점도 유일하게 40점대에 들어갔고 마인츠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거든요. 지난번 한번 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마인츠는 딱히 부상이 없습니다. 크게. 근데 해리케인이 지금 이제 노이어가 이제 갈비뼈 골절로 빠지고 수비의 데이비스 그리고 공격의 코망, 해리케인 그리고 나브리까지. 물론 이제 뭐 무시할라도 있고 하긴 하지만 확실히 공격력이 좀 약해지긴 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넨이 지난번 샤타로 5대1로 이기긴 했지만 하이덴하임전 2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마인츠가 아까 홈보다는 원정이 좋다 했는데 요새 홈에서도 도르트문트 3대1 그리고 호펜하임 2대0 지난번 볼프스전도 아쉽게 극장골로 이제 4대3으로 졌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가 잘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컵 대회에 한번 마주쳤던 적이 있죠. 두 팀이. 그때 마인츠가 홈에서 미넨한테 4대0으로 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해리케인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무시할라가 3골을 넣긴 했는데 해리케인이 2어시나 했고 뭐 슈팅이나 전체적으로 그 점유율도 다 이제 그 미넨이 앞서긴 했는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때는 컵 대회였고 이번은 또 리그 경기고 그때 컵 대회 졌을 당시에도 홈의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름 괜찮다. 그리고 득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원정의 미네는 솔직히 해리케인 있을 때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일반 승 배당은 솔직히 막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요새 마인츠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인츠 2프렌을 가느냐 3.5 기준으로 어느 볼을 정하느냐인데 뭔가 미넨 미더타가 마인츠한테 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인츠가 좀 선전해 주길 바라는데 미넨이 압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게 원래 제 기준은 3.5 가려 했거든요. 3.5 살짝 오버 쪽으로 가려 했는데 미넨이 아시겠지만 실점이 막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인츠도 실점이 뭐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요거는 마인츠 2프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츠 2프렌. 미넨이 이겨도 막 2대0, 3대0까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공격의 이제 부상 여부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해리케인, 뭐 그리고 나브리, 뭐 코망.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빠진 게 좀 크죠. 그래서 저는 마인츠가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최소 뭐 비기거나 아니면 뭐 지더라도 쉽게 안 질 거기 때문에 2프렌 보는 게 가장 좋다. 어느 보는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마인츠 2프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4대0으로 진 것도 있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하고 홀슈타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넨글라 같은 경우에는 홀슈타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당연히 좋죠. 뭐 상대 전적이 없는데 뭐 친선전 말고는 메넨글라가 최근 도르트문트전에서 지면서 그때 퇴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의 퇴장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한 명으로 2명이 못 나오고 홀슈타인도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랑. 근데 얘네가 지금 그래도 부상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고 누적 퇴장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메넨글라 지금 홀슈타인이 딱 1승밖에 없는데 득실도 메넨글라가 좋고 특히 메넨글라의 홈 성적 원정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는 홀슈타인이 이기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 그리고 메넨글라가 그렇다고 뭐 일정이 뭐 컵대회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컵대회도 진작에 떨어졌고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리그 5경기 무패. 그리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라이프치 뭐 장크트 원정에서도 3실점.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요, 홀슈타인이. 그래서 4연패 중인데 예전에 이제 레버쿠젠 비겼을 때나 아니면 홈에서 이제 프랑크전 2골 넣거나 뭐 호펜하임 원정 2골 뭐 그때만 해도 좀 비빌만 했는데 요새는 골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그래서 메넨글라가 뭐 장크트, 뭐 브레멘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메넨글라 승 보고 마헨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마헨이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홀슈타인의 실점률이면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 메넨글라가 홈에서 나름 그래도 원정보다는 득실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의 홀슈타인이면 노려볼 만하다. 뭐 퇴장당한 선수도 비중이 높진 않아요, 공격에. 뭐 비중이 높은 이제 팀 내에 가장 골이 많은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드필더 경고 누적이 큰 거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하고 보험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험이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12위 얘네도 홈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원정하고 좀 차이가 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홈 원정 통틀어서 1승이 없는데 그나마 홈에서는 비기기라도 했지 원정 7패입니다. 7패. 그렇다고 뭐 유니온 베를린이 뭐 결장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물론 보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보험한테 살짝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유니온이 홈에서 보험한테 강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뭐 지난번 레버쿠젠전에 처음으로 이제 홈에서 졌는데 그때도 한 골 넣었고 그리고 예전에 도르트문트 2대1 그러니까 홈에서 실점이 많진 않아요. 처음으로 2실점한 경기인데 지난번 슈투트전도 선제골 넣었고 아쉽게 그때도 아마 2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졌던 걸로 아는데 슈투트전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일로 갔죠. 그래서 임대로 가긴 했는데 요새 뭐 골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레버쿠젠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던 걸로 알고 또 그 슈투트 원정에서 이제 어시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보험이라면 절호의 기회다. 왜냐 아까 보험 7패라 했죠. 물론 도르트문트 2골 뭐 프라이전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한 거라든가 프랑크전 2골에서 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다른 팀들 상대할 때도 실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요거는 유니온 승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요 경기도 근데 보험이 생각보다 실점이 최근에 많지는 않거든요. 뭐 레버쿠젠이랑 홈에서 비기고 슈투트나 아우크전도 1대0, 2대0이기 때문에 브레멘전도 해서 예전에 뭐 원정에서 득점했던 것들까지 생각하면 유니온도 홈에서 득점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행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일단은 승만 봅니다. 승만. 승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랙번하고 루턴타운. 자,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블랙번 루턴타운 최근에 이제 2번 연속 비겼고 블랙번이 홈에서 블랙번이 요새 잘하거든요. 5경기 무패. 근데 5경기 중 4경기가 실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잘하긴 하거든요. 지금 순위 보면은 블랙번이 득점은 같지만 실점에서 2배 이상 차이 나서 루턴타운이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실점이 많냐면 플리머스 다음으로 실점이 많거든요. 플리머스가 최다 실점 팀인데 40골. 그리고 블랙번이 홈에서 강합니다. 루턴타운도 홈에서 강하고. 근데 원정의 루턴타운은 확실히 약합니다.
그리고 블랙번은 공격에 이제 부상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몇 경기째 결장 중이고, 루턴타운은 뭔가 수비 쪽에 결장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 부상부터 포함해서 최근 부상까지. 그리고 뭐 미드필더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블랙번이 살짝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번이 최근 5연승 중이기도 하고, 루턴타운이 아무리 최근에 이제 홈에서 5경기 무패라 하더라도 홈에서만큼 원정에서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진 않거든요. 원정이 지금 6연패 중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리치전도 2골을 넣고 그래서, 근데 이제 블랙번이 워낙 최근에 실점이 적다 보니까 홈에서 리즈전도 이겼고, 그래서 요거는 블랙번 승무로 보는 게 맞다. 블랙번 승무 사이드. 왜냐면 만에 하나 블랙번이 이제 최근에 4경기 연속 실점이 없는데 다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스토크나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득점이 없었거든요. 웨스트 브로미치까지 하면 3경기 득점 없어가지고 1무 2패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골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골을 못 넣으면은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블랙번 승무. 승을 좀 더 보긴 합니다. 홈이라서. 원정에 워낙 루턴타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미들즈브로하고 미럴 가도록 할게요. 자,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미럴 상대로 아주 살짝 좋긴 한데, 지금 미들즈브로의 순위를 보시면 미럴보다 높긴 합니다. 뭐 득점이 많은 대신 실점도 많은데 결국엔 득실에서 조금 앞서거든요. 그리고 미럴이나 미들즈브로나 이제 미들즈브로 같은 거는 홈 원정 성적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배가 많지는 않지만 홈보다 원정이 패배는 적지만 무승부가 많아서 승점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미들즈브로가 크게 없고, 뭐 미드필더 한두 명 빼고는 미럴도 마찬가지긴 해요. 수비 쪽에 말고는 크게 뭐 결장 여부가 없는데, 일단 미들즈브로가 이제 최근에 번리전도 비겼고 리즈전은 이제 1대3으로 지긴 했는데, 최근에 이길 때 다득점했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뭐 헐시티 3대1, 루턴타운 5대1, 퀸즈 4대1, 뭐 옥스퍼드 6대2. 그래서 이 미들즈브로 잘할 때는 잘합니다. 근데 미럴이 이제 문제인 게, 최근 얘네가 한 9경기 무패였다가 최근 2번 연속 홈에서 졌거든요. 코번트리나 셰필드한테. 그래서 3연패 할 것인가. 얘네가 얘네가 지금 계속 언더거든요. 근데 미들즈브로 생각하면 언더를 갈 수가 없고 오버 가야 되고, 미럴 생각하면 언더인데 사실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미럴이 쉽게 이제 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배당에 대한 그 값어치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고 미들즈브로가 막 뭐 홈에서 막 연승 중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경기 미들즈브로 승무 보는 것보다 그냥 패스하는 게 좋다. 아예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옥스퍼드하고 셰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 셰필드 웬즈인데, 지금 보면은 순위는 옥스퍼드가 좀 더 낮습니다. 득실도 셰필드 웬즈가 더 좋고, 근데 옥스퍼드의 장점은 얘네도 원정에서 2무 7패로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는 4승 4무 2패, 성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결장도 크게 없고, 뭐 셰필드도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옥스퍼드 최근에 미럴하고 비겼고 미들즈브로한테 6실점한 게 크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승리 없긴 해요. 하지만 셰필드 웬즈, 아까 뭐 옥스퍼드가 홈 성적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셰필드는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승점은 같지만 원정 성적도 나쁘진 않다. 옥스퍼드는 워낙 이제 홈 원정 차이가 심한 팀이고, 셰필드 웬즈는 최근에 원정에서 연승 중이고, 블랙번전도 한 골밖에 안 줬고, 그래서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도 한 골 차. 그래서 원정 성적이 최근에 좋아요. 최근에.
그래서 옥스퍼드가 아무리 홈 성적이 좋다 한들 그거는 리그 초반이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패배가 많습니다. 스완지도 그렇고 미들즈브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옥스퍼드가 홈인데 셰필드가 뭐 3연승까지 원정에서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옥스퍼드도 홈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해서 무승부. 무승부. 그러니까 완전 무승부 글쎄요. 좀 구분을 해야겠네. 무또는 패스? 솔직히 요것도 무또는 패스긴 합니다. 막 아주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니고 그나마 브리스톨 퀸즈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 편이 아닌가. 이 지금 비교했던 무승부 봤던 경기들 중에서는. 왜냐면 이건 리즈가 그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아도 그 지금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력한 무승부는 브리스톨이고 얘네는 무 가거나 이제 패스하는 정도. 이것도 옥스퍼드가 홈 성적이 좋은데 셰필드가 원정 성적이 좋고 최근에 이제 패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옥스퍼드가 살짝 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홈이라서 무를 좀 더 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셰필드하고 플리머스.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 1위입니다. 1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엄청 지금 잘하거든요. 잘해서 잠시만요. 이거 경기가 너무 많긴 한데 한번 여기서 끊고 갈까 그냥. 딱 스완지까지 하면 챔피언십까지 끝나긴 하거든요. 아니면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면 지금 오늘 32경기니까 16경기들. 딱 챔피언십까지 하면 그래도 반은 좀 넘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경기네. 챔피언십까지 하면 딱 반이긴 합니다. 반까지만 끊고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일단은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플리머스. 홈에서 셰필드가 이제 성적이 상성이 좋고 최근에 9경기 무패. 그리고 홈에선 뭐 아시겠지만 압도합니다. 지금 성적도 13승 5무 2패. 리즈랑 1점 차고 플리머스는 강등권. 그러니까 실점이 3배 차이 납니다. 실점이 적고 득점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홈에서 8승 1무로 무패입니다. 셰필드가 14득점에 2실점. 그리고 플리머스는 그나마 홈에서 4승 3무 2패로 좋은데 원정이 성적이 안 좋아요. 2무 8패. 그래서 3득점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결장이 크게 있느냐. 미드필더에 한 명 정도. 오히려 플리머스 쪽에 지금 아직도 시소코가 부상이고 공격에 이제 팀 내 3골, 시소코랑 같이 골이 많은 이제 위테커 선수도 최근 뭐 한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죠.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셰필드 볼 수밖에 없다. 배당이 낮아도. 그리고 플리머스가 지금 최근에 브리스톨이나 노리치 원정에서 대량 실점을 했었고 리즈도 그렇고 카디프도 그렇고 해서 요거는 배당이 적어도 셰필드 승. 그리고 1마인승까지 봐야 된다. 이건 마인까지 봐야죠. 마인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결장 부분도 이제 그렇고. 자, 그 다음 이제 스토크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지금 순위들이 높지 않거든요. 카디프가 딱 강등권에 걸쳐 있고 스토크가 살짝 높은데 득실이 스토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디프가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는 팀. 근데 무가 좀 많긴 해요. 5무 4패로. 근데 카디프는 확실히 뭐 원정보다는 홈이 좋은 팀이니까. 그리고 스토크는 얘네도 홈 성적이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스토크의 지금 카디프하고 상성을 봤을 때 홈에서 무가 좀 많았거든요. 두 팀이 붙으면 최근에 거의 다 무였습니다. 스토크 홈에서 3연속 무승부였으니까. 근데 이제 스토크가 최근에 루턴타운이나 썬더랜드전 이제 2대1로 아쉽게 졌고
최근 6경기 승리 없거든요. 하지만 홈에서 번리전 빼면은 사실 그 전에 6경기 무패이긴 했어요. 홈. 승리가 많이 없고 중간에 무가 좀 껴서 그렇지. 스토커도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에서 프레스턴한테 져서 이제 홈에 3연패. 원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직 승리가 없다. 다만 코번트리, 셰필드 웬즈, 그리고 브로미치, 뭐 브리스톨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비겼다는 점에서 요거는 그래도 3연패 중인 스토크가 좀 더 급하긴 합니다. 원정 승리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뭐 카디프는 홈 연패 빼고는 연속적으로 패배한 거는 가장 최근은 없긴 해요. 근데 스토크는 지금 3연패 홈 원정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지면 4연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홈팀인 스토크를 좀 더 봐야 된다. 스토크 승무로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스토크 승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완지하고 썬더랜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완지하고 썬더랜드까지만 하고 요 뭐냐 이 승무패도 저는 같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EPL 이 2부 경기 말고 이제 1부 잉글랜드 1부부터 아스널 경기부터 밑에 나머지 뭐 경기들까지는 분석을 하고 와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했던 거는 뭐 챔피언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챔피언십 때문에 경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평소 옛날에 챔피언십 없을 때 그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을 건너뛰면은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챔피언십도 요새는 뭐 성적이 괜찮을 때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안 데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공개는 이제 챔피언십만 해드리는 거고 가끔씩 나머지 이제 다른 리그들은 조합이랑 같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딱 스완지까지만 하고 아스널 전부터는 물론 에스파뇰이 아까 하나 껴있긴 했는데 아스널 전부터는 저는 승무패랑 같이 분석을 하고 와서 이따 저녁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 7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도 지금처럼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분석을 하고 오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유튜브에 2번 올리겠다. 원래라면은 하고 와서 좀 짧게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한 40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딱 오늘 32경기니까 이 스완지전까지 하면 15경기입니다. 나머지 이제 요게 17경기가 되기 때문에 맞죠? 거의 딱 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스완지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강하거든요. 최근 20년도 이후에도 진 적은 없고 1승 1무로. 그리고 요새 성적이 좋아요. 더비카운, 플리머스전 2대1로 이겼고 포츠머스 루턴타운 비겼고 해서 4경기 무패. 그리고 리즈전도 사실 좀 아쉽게 졌죠. 아쉽게 2대1로 리드를 하다가 3대3으로 비길 뻔했는데 극장골까지 먹혀서 결국엔 졌던 경기라 사실 최근에 스완지가 쉽게 안 집니다. 또 지더라도 다 한 골 차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2골 차 이상으로 진 적은 없어요. 스완지가 뭐 무도 막 0대0 무도 많고 1대1 무도 있고 막 이겨도 한 골 차여서 그렇지 스완지가 그만큼 쉽게 지는 팀은 아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도 스완지가 9위인데 썬더랜드가 4위거든요. 득실도 썬더랜드가 더 앞서고 근데 썬더랜드는 홈에서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완지도 원정보다는 홈이 살짝 승점이 살짝 낮은데 홈에서 2패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도 뭐 공격에 이제 한 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썬더랜드 쪽이 여전히 이제 공격의 부상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해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스완지 쪽이 살짝 더 좋다. 아주 살짝.
근데 썬더랜드도 아시겠지만 얘네도 어지간하면 잘 안 집니다.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도 그때도 사실 썬더랜드 입장에선 비길 수 있었던 경기 PK 놓치고 퇴장 당하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 안 졌으면 지금 10월 초부터 아직까지 패배가 없었을 건데 지금 한 2달 반 동안 딱 한 번 졌어요. 한 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지금 1위 팀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5연속 무승부. 지난번 브리스톨전도 비겼고 해서 웬만하면 잘 안 진다. 스완지도 요새 폼이 좋고. 근데 스완지도 아시겠지만 한 골차 이상으로 진 적도 없긴 하지만 한 골차 이상으로 이긴 적도 없긴 합니다. 참 이게 웃긴 게 스완지가 이겨도 1대0 차이, 저도 1대0 차이, 아니면 다 비기거나 그래서 썬더랜드의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땐 스완지도 그렇고 썬더랜드도 그렇고 이게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썬더랜드 프렌까지 보기에는 글쎄요 그게 좀 애매해요. 프레스턴이나 퀸즈파크전 결국엔 원정 무득점 경기들도 있어서 요건 그냥 프렌보다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노릴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세요 이 경기. 사실 그런 의미로 갈 거 아니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자 해서 지금 브리스톨부터 이제 스완지까지 15경기를 했거든요. 딱 반. 지금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페이스로 가면 분명히 1시간 반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그냥? 아스널 경기부터 랭스 경기까지 제가 따로 분석을 하고 와서 그냥 좀 짧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정도면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저녁에 오면. 근데 지금 요 앞전에 했던 페이스로 하면은 제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4시가 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스널부터 랭스까지 이어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와서 할까요? 저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 되네요. 지금 딱 40분 정도 했거든요. 45분? 45분 정도 했네. 15경기 하는데 한 45분 걸렸으니까 나머지 17경기 하는데도 한 45분 치면은 거의 한 4시까지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어서 갈까요? 아무런 얘기들이 없으시네. 아무 얘기 없으면 방종할 수도 있습니다. 방종하고 이따가 오든가. 어떻게 그냥 이어갈까요, 그냥? 나중에 오기도 좀 애매하긴 해, 그죠? 근데 뭔가 고민이 되네. 너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이런 페이스로 하면 좀 오래 걸려서 그게 고민이 된다. 그냥 이어서 할까? 잠시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어쨌든 공개는 여기서 더 되는 건 아닙니다. 챔피언십만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리그들이기 때문에 승무패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와야 된다고 하면은 이따 저녁에 오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다.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이 속도로 하면은 앞전의 경기들은 제가 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한 1분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이따 저녁에 오려면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한 6시 정도에 와야 되는데 6시? 6시면은 30분
어떻게 이제 이따 와서 할까요? 아니면 저녁에 할까요? 나 고민이 되네. 저녁에 올까요? 마저 할까요? 저녁에 오는 게 낫겠죠. 딱 아까 얘기한 대로 스완지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지금 딱 17경기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따가 딱 스완지까지만 하고 한 6시쯤 제가 승무패까지 같이 보고 6시쯤에 와서 한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왜냐면 낮에 못 오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브리스톨부터 다시 좀 짧게 하고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저녁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때 요거는 다시 보기 남기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고 나머지 경기는 이따 저녁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